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진정하셔야 돼요. 이건 안 돼. 저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이에게 안 된다는 얘기만 정말 많이 하게 돼요. 평범한 간식이던 치킨이 6회 후에는 정말 호텔 뷔페보다 훨씬 더 맛있는 야식인 것.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행복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안녕하세요. 광순이의 육아노트 광순이입니다. 여러분, 육아를 하다 보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단순한 일도 아이 반응에 따라서 정말 힘든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어린이집에 가야 되는데 아이가 가기 싫다고 뗐을 때, 외출할 때 옷 입기 싫다고 하는 것, 밖에서 놀고 있는데 집에 갈 시간이 되었는데 안 가는 것, 마트에서 지나가다 본 사탕을 사달라고 하는 것.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른 장면이 있으실 거예요. 저희 아이도 딱 그런 시기를 지나면서 밖에 한번 나갔다 오려면 어떤 날은 이 모든 과정을 거부하고 출발도 하기 전에 다투는 날이 있었는데요.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계세요? 저는 이 시간이 바로 훈육이 필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무조건 수용하는 것, 반대로 무조건 안 된다고 혼내거나 아이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도 정답이 될 수 없어요. 상황에 따라 해야 하는 건 해야 한다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을 일상에서 매 순간 아이에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미취학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을 위해서 훈육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훈육에 대한 여러 가지 강연이 많이 있는데요. 듣다 보면 헷갈릴 때가 많아요. 전문가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떼쓰는 아이를 훈육하는 대원칙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만 지켜도 아이와 덜 싸우게 되고 훨씬 더 화목한 육아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내 감정을 내려놓는 훈육입니다. 아이들은 어른과 달리 항상 본능이 앞서요. 말을 못하는 아이부터 말 잘하는 아이까지 다 마찬가지예요. 저건 잘못된 것이고 이건 올바른 것이라고 말해도 본능이 앞서는 아이들은 듣지를 않아요. 예를 들면 아이와 마트를 한번 간다고 해볼게요. 집을 나가기 전부터 과일만 사가지고 올 거야, 장난감이나 과자, 다른 것은 사지 않을 거야 라고 미리 말을 했어요. 근데 장을 보다 보면 젤리나 과자 근처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거기로 돌진을 합니다. 저희 집 아이도 항상 그래요. 저희 집 근처 이마트 그 에스컬레이터 서는 곳에는 주얼리 매장이 있는데요. 저희 아이가 그 매장만 보면 그야말로 돌진을 합니다. 맨날 발생하는 일이지만 주얼리만 보면 그냥 눈이 돌아가는 아이를 보면은 저도 사람인지라 화가 많이 나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는데, 우리 부모 마음이 화가 나는 게 당연해요. 우리가 아이한테 최선을 다해서 설명했던 만큼 결과가 돌아오지 않으면 화가 나요. 그래도 하지만 진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머리 끝까지, 정말 머리 끝까지 화가 나도 진정하셔야 돼요. 아이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감정을 쌓아두고 미워하는 마음은 아이가 다 알아챕니다. 부모가 화내는 모습을 아이가 배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내 감정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지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물론 정말 쉽지 않아요. 육아할 땐 진짜 더 그런 것 같아요. 회사에선 화가 나면 화장실 가서 식히고 오던가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육아할 때는 아이를 두고 어디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먹게만 되더라고요. 저처럼 너무 먹진 마세요. 살이 정말 많이 찝니다. 결론은 무슨 방법으로든지 내 감정이 아이한테 풀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나는 감정이 없는 로봇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포커페이스라고 아시죠? 포커페이스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무표정으로 그냥 그건 잘못된 거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셔야 돼요. 안 풀린 기분은 그때그때 뭔가를 좀 먹거나 배우자에게 전화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가끔씩 챗GPT한테도 말해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많은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내 감정이 사라지길 기다려주는 겁니다. 감정을 좀 기다리다 보면 내 마음이 좀 가라앉고요. 아이의 본능적인 급한 마음도 저절로 사라질 때도 있어요. 항상 내 화나고 급한 마음 때문에 아이 정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원칙은 대안을 주는 훈육입니다.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건 안 돼. 저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주는 거잖아.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이에게 안 된다는 얘기만 정말 많이 하게 돼요. 아이에게 많은 것을 해주고 싶은데 막상 아이 혼자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그러다 보면 계속 이거 하지마 저거 하지마 하게 되더라고요. 지적해야 할 거 투성이에요. 하지만 아이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고 할 수 있는 대안을 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아이가 아직 말이 잘 안 통하는 아이라면 너무 자세한 설명은 의미가 없고, 그때는 그냥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짧고 단호하게 말을 해주세요. 단 화내지 말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대안을 주는 거예요. 제일 효과적인 것은
엄마 아빠가 직접 놀아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밥 먹을 때 아이가 스마트폰을 달라고 떼를 쓰잖아요. 그때는 엄마 아빠가 직접 아이와 잼잼을 하거나 까꿍을 하면서 놀아줄 수 있어요. 이건 무슨 반찬인지 직접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재밌는 음식들을 가지고 좀 장난을 쳐볼 수도 있어요. 아이가 만약에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다면 이걸 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또 이걸 해야 하는 이유를 간결하게 설명해 주고 또 대안까지 말해주면 됩니다. 아이가 아직 말을 유려하게 못하더라도 보통 만 3세 정도가 되면은 웬만한 말이나 상황은 다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말로 하나씩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저희 아이는 지금 6살인데 아직 젤리와 초콜릿을 거의 안 먹고 있는데요. 아이가 다른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들이 막 초콜릿을 먹으면은 왜 나는 안 먹어? 이렇게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해줘요. 너는 여러 가지 알러지가 있기도 하고, 실제로 아이가 좀 알러지가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발진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저건 좀 더 커서 언니가 돼서 먹는 게 건강에 훨씬 더 좋아서 그런 거야. 맛있는 음식 먹고 싶으면 그때는 집에 가서 딸기하고 패션으로 줄게, 이렇게 말하곤 하거든요. 뭐 유치원 다니고 나서는 간식으로 초콜릿이 나오기 때문에 유치원에서 먹는 것은 터치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도 집에서는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아이에게 훈육을 하고 그 대가로 젤리나 스마트폰을 주는 것은 지양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은 차를 타고 집에 갈 때 차에 타면은 뭐 젤리 줄게, 지금 엄마 말 들으면은 스마트폰 하나 더 보여줄게, 이런 것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것들은 한번 하게 되면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생길 때 아이는 또 젤리 줘, 이번엔 젤리 3개 줘, 스마트폰 3번 보여줘, 이렇게 점점 더 많은 것을 요청하고 또 협상하려고 할 겁니다. 아이에게 언제나 할 수 있는 것들, 엄마 아빠가 늘 줄 수 있는 음식과 늘 줄 수 있는 사랑들을, 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들을 대안으로 이렇게 주시는 것이 좋아요. 세 번째 원칙은 일관성 있는 훈육입니다. 모든 원칙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어떤 분은 뭐 육아를 할 때 뭐 초콜릿 먹어도 되는지, 뭐 젤리 먹어도 되는지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도 한때 그랬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런 게 중요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육아를 할 때는 가정마다 다 각자의 상황이 있고 또 각자의 원칙이 있기 때문입니다. 각 가정의 부모님들이 만들어 오신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일관적인 원칙들이 가정의 분위기를 만들게 되고요. 만약에 아이에게 어떤 훈육을 하게 된다면 정말 대쪽같이 그 원칙은 지키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차 안에서 안전벨트 차는 것, 식탁에 앉으면 밥을 먹고 내려오면 먹지 않는 것, 자기 전에 치카하는 것. 뭐 저희 집은 하루에 한 20분 정도 유튜브를 보고 있어요. 한 2, 3주에 한 번 정도 할머니 댁에 갔을 때는 2번 정도 20분씩 보고 있고요. 아이도 거기에 적응해가지고 뭐 더 많은 시간을 요청하진 않더라고요. 이렇게 각 가정마다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원칙은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지키지 않는다면 아이는 그 원칙과 훈육을 안 지켜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미디어 보는 시간을 정했는데 아이가 말을 잘 안 들어가지고 조용히 시키려고 TV를 좀 더 보여줬어요. 그러면 아이는 다음번에도 또 그렇게 비슷하게 요청할 거예요. 맛있는 요거트를 하루에 한 번 먹기로 했는데 또 아이 입을 막으려고 2번을 줬다. 그러면 다음번에도 또 여지없이 2개를 요청할 겁니다. 아이가 원칙 없이 받을수록 점점 그 역치가 높아져서 더 많은 것을 바라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딱 적절한 양만 주고 더 이상 주지 않는다면 그 작은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행복해 할 수 있어요. 아이도 그렇고 어른도 그렇고 적절한 틀과 원칙 속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사회에서 손에 치이는 초코파이가 군대에선 그렇게 맛있는 거, 평범한 간식이던 치킨이 6퇴 후에는 정말 호텔 뷔페보다 훨씬 더 맛있는 야식인 것,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행복감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고 우리가 만끽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떼쓰는 아이에 대한 훈육의 모든 것, 떼쓰는 아이를 훈육하는 대원칙 3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내 감정을 내려놓는 훈육, 두 번째는 대안을 주는 훈육, 마지막 3번째는 일관성 있는 훈육,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요즘 3월 이제 봄이 되면서 새로 어린이집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고 유치원 가는 아이들도 많이 있어서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많죠. 육아하기 참 어려운 시절인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훈육은 정말 필수적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 말씀드린 훈육의 3가지 원칙,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육아가 좀 더 수월한 육아가 되신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육아 관련된 유익한 콘텐츠들 많이 올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이 좀 작아서 찾기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앞으로도 영상 보고 싶으신 분들은 새 영상이 올라올 때 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닥터 광순의 육아노트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